2020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 선수는 한 번도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없어서 커리어 하이라고 볼만한 시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8승을 거두면서 강력한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후보로 떠오르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타릭 스쿠바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스쿠발은 팀 내 선발 투수들이 부상으로 전부 나가떨어진 상황에서 1선발급 역할을 합니다. 21경기에서 117.2이닝을 던졌죠. 그러나 팔에 무리가 오면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결국엔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2023년 7월 복귀하면서 1년 가까이 쉬는 동안 상당한 기량 발전을 이뤘는데 9월에만 5경기에 나와서 4승, ERA 0.90, WHIP 0.60이라는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면서 이달의 투수상을 수상하고 이렇게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타이거스의 에이스가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24년 6월 MLB.com은 싸이 영상 모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시즌이 종료된다면 누가 싸이 영상을 수상할까? 이런 싸이 영상 모의 투표에 아메리칸 리그 1위로 스쿠발이 오른 것입니다. 스쿠발은 33표 중 24장의 1위표를 얻어서 빅리그 데뷔 5년 차에 한 번도 규정 이닝을 투구한 적이 없지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합니다. 현재 스쿠발이 주요 지표에서 1위를 달리는 것은 없지만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현재 가장 안정적인 투수로 보고 싸이 영상 후보로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스쿠발은 특히 구속에서 괄목할 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최고 구속을 101.7마일, 163.7km까지 끌어올렸는데 이 공은 올 시즌 구속 순위에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치의 폴 스킨스의 101.9마일에 이어 빠른 구속입니다. 주목할 점은 스쿠발의 구속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스쿠발의 페스티벌 평균 구속은 94.4마일이었는데 21년 94.3마일, 22년 94.1마일, 23년 95.8마일에서 올해 96.7마일로 빨라졌습니다. 스쿠발의 구속 증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ERA도 구속 증가에 따라 매년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ERA 2.80에서 올해 2.50으로 낮아졌고 스쿠발의 ERA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스쿠발도 최근 인터뷰에서 빨라진 스피드에 자신도 놀란다고 했고 스쿠발을 상대해봤던 미러키 팬 머피 감독은 내가 지금까지 본 9위 중 최고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쿠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타이거스의 AJ 힌치 감독도 상대팀 팬 머피 감독도 그리고 자신도 놀랄 만큼 구속이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수가 그렇지만 스쿠발 역시 구종이나 비율 또 피칭 스타일이 꽤 많은 변화를 겪어온 투수예요. 2020년의 스쿠발은 사실상 좌완의 이점으로 평균 구속 94.4마일 패스트볼로 승부를 했어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던지긴 했지만 그리고 신인 치고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최상급의 구질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패스트볼이 꾸준히 공략당했고 아무래도 패스트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치부심한 2024년의 스쿠발은 패스트볼 의존도를 32.6%로 크게 낮추는 대신 체인지업의 비율을 26.9%로 높입니다. 거기에 2020년엔 던지지 않았던 싱커를 20.3%까지 자주 구사하면서 빠른 구질의 다양화를 꾀하는데 이게 제대로 적중해서 스쿠발은 단 한 번도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없음에도 팀의 에이스를 넘어 유력한 싸이 영상 후보에 오릅니다. 스쿠발의 패스트볼 히트맵을 보면 대부분 상단에 형성되어 있고 체인지업은 주로 하단에 형성되고 있어서 높은 쪽과 낮은 쪽 이렇게 존에 다양화를 주면서 타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요. 비율도 패스트볼 32.6%, 체인지업 26.9%, 싱커 20.3%, 슬라이더 15.6%, 그리고 커브 이렇게 고르게 섞어 던져서 타자가 도대체 뭘 노려야 할지 헷갈리게 하면서 공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0년의 스쿠발은 히트맵 공략의 변화를 주면서 그리고 패스트볼이 공략당하고 별 재미를 못 보자 이 패스트볼의 비율을 낮추고 다양한 변화구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던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발이 잘 던지자 타자들의 대응 역시 달라지고 있는데, 타자들은 스쿠발을 상대할 때 패스트볼을 기다리는 편이었고 변화구에는 배트를 많이 휘두르는 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요즘 스쿠발의 패스트볼의 구위가 예전 같지 않고 쉽게 쳐낼 정도가 아니어서 이제는 타자들도 스쿠발의 변화구에 배트를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겟 구종이 스쿠발이 변화구로 가장 자주 구사하는 26.9%의 비율로 던지는 체인지업인데요. 그래서 피안타 분포도를 보면 우타자 바깥쪽 낮은 코스가 잘 던진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맞아 나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지는 코스는 타자에게 파멸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하면 스쿠발이 이 두 지점의 체인지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던지는가에 따라 이후 성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쿠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구속이 빨라진 건지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그건 바로 그가 던지는 서클 체인지업 때문이에요. 스쿠발이 던지는 서클 체인지업은 패스트볼과 같은 투구 폼으로 던지지만 비행 속도가 떨어지는 구종이고 한마디로 타자를 속이기 위한 구종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립도 다르고 스피드도 차이가 나지만 패스트볼과 서클 체인지업의 팔 스윙은 같아요. 둘 다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는데 이게 같죠. 아마추어 선수들은 종종 패스트볼을 던질 때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전 스윙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의 스피드는 빨라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전 스윙이 어렵다면 서클 체인지업을 기억하세요. 서클 체인지업과 패스트볼의 팔 스윙이 같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건 패스트볼은 릴리즈 포인트에서 내전 스윙이 되고, 서클 체인지업은 그보다 빨리 팔이 안쪽으로 회전되는 것 뿐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지 않으면 영 힘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스쿠발 역시 이 원리를 터득한 듯 보이고, 스쿠발이 요즘 이 서클 체인지업을 마음 먹은 대로 던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패스트볼 역시 팔 스윙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힘을 공에 온전히 전달하면서 마음 먹은 대로 빠른 공을 뿌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 구속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패스트볼을 던질 때와 똑같은 투구 폼, 똑같은 팔 스윙 스피드가 나와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던지는 옛날 선수들을 보자면 300승 투수 톰 글래빈, 약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페드로 마르티네스, 싸이 영상을 2번이나 차지한 요한 산타나가 있고요. 옛날 한국 선수로는 정민태, 서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발은 다소 투박하게 보이는데 뒷다리가 많이 내려앉은 투수들이 좀 투박해 보이지만 개구리가 점프할 때 뒷다리를 굽히듯 스쿠발의 굽어진 뒷다리는 강력한 힘을 내고 있고 부단한 연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미트에 들어갈 때까지 주시하고 있어서 이게 투수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지만 이 기본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구속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아메리칸 리그 싸이 영상 후보 타릭 스쿠발, 개인 통산 처음이자 디트로이트 구단 역사상 6번째, 2013년 맥스 슈어저 이후 11년 만에 그가 싸이 영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의 경쟁이 그리고 그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